전반기가 이제 끝이 나 갑니다. 절반을 넘어섰죠. 넘어섰죠. 예. 상위권 판도의 이 시점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막 10연승과 함께 독주 체제를 견고히 했던 SS 랜더스를 키움 히어로즈가 아주 무섭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 요즘 대단합니다. 상위권 경쟁이 약간 좀 흐름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뭐 랜더스하고 키움하고 LG는 이제는 절반을 조금 지났는데 맞아요. 거의 뭐 3강을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4위권하고 뭐 6경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데 KBO 리그 이 포스트 시즌을 보시면 우승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맞아요. 제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사실 1위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키움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사실 들었냐면 그 삼성의 이영수 코치하고 제가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이제 중계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키움이 왜 잘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진짜. 키움은 왜 잘하는 건지. 근데 제가 그래서 이영수 코치한테도 물어봤고 저는 이강철 감독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강철 감독이 했던 얘기가 딱 마운드잖아. 마운드.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영수 코치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정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타선이 뭔가 거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우 앞에 출루가 되면 이정우가 싹쓸이를 치고 이정우가 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출루가 된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타자가 뭔가 이정우 선수의 길을 받았는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정우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이 타선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게 팀타임은 지금 공동팔입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운드 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야구라는 스포츠는 득점을 내야지 이기는 경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로 딱 이루어진 이 중심 타자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응징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5년차 타자가 네. 이제 팀의 완전 핵심 요원이 됐군요. 네. 아까 마운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SSG가 지금 흔들리는 원인도 또 키움 히어로즈의 마운드의 어떤 힘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SSG는 불펜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고 키움 히어로즈는 김재웅을 중심으로 한 불펜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물론 이제 SSG가 토요일 경기에서 한 점차 승부를 잘 지켜내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불펜에 조금 이제 과부하도 조금 있고 구위형 불펜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리그 최다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아이러니하게 선두 SSG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SSG가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이것을 해결해야만 후반기에 결국은 선두 수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요. 특히 뭐 선발하고 구원은 이게 연쇄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노바 선수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노바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고 선발 자원 문승원 선수가 이제 곧바로 그 아마 불펜 불펜으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승원 선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해줄까 이게 이제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팬들은 그 키움 히어로즈의 홍원기 감독이 경기 막판에 중요한 상황에 제사장 등판을 하시면 전승을 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세봤더니 진짜로 홍원기 감독이 12번 올라간 가운데 다 이겼어요. 네. 제사장 진짜 등판됐다고 제사 지낸다고 거기서 이 홍원기 감독의 어떤 그 힘도 좀 무시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감독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독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진짜 있어요. 근데 감독이 올라간다는 거는 마운드에 있는 투수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감독이 올라갔을 때 야수들은 어떠냐? 그래도 또 감독이 이 상황에 올라온다고?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순간적으로 야구라는 게 이게 집중력을 굉장히 요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맞아요. 투수 코치가 올라와서 사실 선수를 못 모읍니다. 감독만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감독이 올라왔을 때 선수들을 모아서 어떤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 집중도는 그 감독의 한마디가 선수들의 집중도로 연관이 된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홍웅희 감독이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한 번씩 마운드에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통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1, 2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고 일각에서는 SSG 랜더스가 올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도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LG도 지금은 빈틈을 한번 노릴 시점이 분명히 되지 않았을까? LG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LG가 뭐 최근에는 이제 또 젊은 선발들이 또 잘 던져주고 던지고, 있더라고요. 김윤식 선수 잘 던지더군요. 김윤식 선수 잘 던지고 뭐 이민호 괜찮고 임창규 선수가
사실 뭐 제 컨디션이 아닌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젊은 투수들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이 뭐 구색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딱 맞추려면 외국인 타자가 딱 돌아올 때가 저는 어떤 승부수를 한번 던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르시아 선수가 24일날 입국을 했습니다. 6월 24일날 입국을 했는데 퓨처스에서 연습을 하다가 또 옆구리 쪽에 이렇게 혈종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예. 7월 8일날쯤에 이제 1군에 합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퓨처스에 합류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추후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후반기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도 지금 후반기 시작과 함께 뭔가 이게 후치올이라고 그러죠? 후치올. 네. 후치올을 바라보는 감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LG도 그 시기가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LG에게도 선두 탈환의 기회가 분명히 한 번쯤은 오겠죠. 있겠죠, 분명히 당연히요. 올것 네. 같습니다. 전 특히 고우석 선수 너무 철벽인 것 같아가지고 좋아졌어요. 이제 LG 트윈스 상대로 9회 역전하기 힘들어져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LG 트윈스도 충분히 역전 우승, 그냥 정규리그 역전 우승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반면에 최근에 악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세가 상당히 시즌 초반에 좋았었는데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고 거기다 또 소크라테스 부상까지 나오면서 김종국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가 빠진 거는 사실 너무나도 큰 타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지금 팀의 연패에 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타선을 정말 이끌었던 그 나성범하고 황대인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거의 세 명이 사실 이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빠지고 나서의 과연 경기력 지금도 사실 좋지 못한데 경기력이 확실히 지금 5월달보다는 6월달 꺾였거든요. 꺾여도 지금 많이 꺾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뭔가 새로운 자원들이 돌아와서 기아 타이거즈의 부흥을 다시 이끈다? 이건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 아까 이제 대기석에서 물어본 게 네네. 너무 그 장면이 저는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막 저거 몇 달 걸리지 않냐고 장현한테 물어봤어요. 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약간 비껴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대뼈 쪽에는 골절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천만 다행이죠, 네, 정말.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월 초니까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돌아오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 7월 말 정도면 소크라테스 선수가 다시 복귀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황재균 선수도 맞아요. 한번 맞았고 나서 한 3주 정도 있다 복귀가 됐거든요. 그럼 한 달 정도면은 복귀 한 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멘탈적인 부분 어떤 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좀 극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 타자 출신이잖아요. 네. 일단 저도 그 예전에 전병두 선수한테 한번 그 한화 시절에 머리에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맞는 순간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이 옆으로 튀었어요. 네,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복귀가 된 이후에 그런 공이 머리 쪽으로 날아오는 것에 대한 공포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그랬다고 해서 소크라테스 선수까지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게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분명히 심적으로도 저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퓨처스라든가 경기를 뛰어보면서 공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몸 상태보다 그게 더 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될 네, 수도 네, 분명히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기아에게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 투수가 이제 합류가 됐습니다. 파노니 선수가 합류가 됐기 때문에 뭐 평가로는 뭐 좀 공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안정적인 네. 투수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기아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파노니 선수가 볼이 빠르진 않아요. 맞아요. 평균 구속이 미국에서는 한 142km 정도인데 그런데 그 공을 포심을 60%를 던졌다고요. 미국에서. 포심을 60%요? 예. 근데 공이 빠르지 않은데 그 공을 60%를 던졌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구가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스피드에 비해서 볼 끝이 그럴 수 좋다는 있죠. 평가일 수가 있고 맞아요. 그런데다가 좌우 무브먼트라든가 위 상한의 무브먼트가 이게 세이버 쪽으로 보면 양윤종 선수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스카우팅 리포트가 네. 있어요. 그런데다가 네. 그 파노니 선수가 미국에서 계속 선발로 뛰었기 때문에 아마 KBO 리그에 와서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로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선발로 돌아서 맞아요. 선발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시즌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파노니 선수는 계속 선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도 메이저리그 사실 모르겠고 마이너에서는 9년 동안 계속 선발로 돌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네, 그냥 적응 기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벤자민하고 뭐 동급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봤던 구단들이 SSG, 롯데 뭐 그런 구단들이
판원이 벤자민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만약에 벤자민급의 활약을 해주게 되면 기아 타이거즈로도 충분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기아가 호재와 악재 좀 이 사이에 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KT의 아까 잠시만 KT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그 핵심은 역시 박병호 선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네. 야, 저기 제가 중계했거든요. 대구에서. 야, 뷰캐런 선수 거 저를 장애로 치고 막 무중간으로 찍어 누르고 와, 정신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박병호 선수의 그 타격 폼을 이렇게 보면 박병호 선수가 이제 52개, 53개로 홈런 때릴 때가 있었습니다. 목도 부장을 쓸 때인데 그때 이렇게 박병호 선수 홈런 장면을 딱 보시면 진짜 딱 맞고 나서 이 상체 뒤로 제껴지는 장면 있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병호 특유의 그 치고 나서 약간 스윙 자세인데 그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한참 좋았을 때. 한참 좋아할 때 스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뜩이나 이 박병호 선수는 지금 홈런 2위 차이도 이제 2위 그룹과도 차이가 좀 벌어진 데다가 그렇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항상 홈런왕을 차지할 때 보면 몰아치기가 엄청났거든요. 몰아치게 되면 네. 근데 시즌 초반에 몰아치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몰아치기거든요. 그러면 뭐 템포로 봤을 때는 한 번 쉬어갔다가 또 한 번 몰아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아치기를 해본 선수만이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박병호 선수는 홈런왕을 차지할 때 정말 밥 먹듯이 몰아치기를 맞아요. 하던 선수다 보니까 그 몰아치기의 어떤 그 느낌, 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뭐 26개, 27개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50홈런, 그러니까 제가 중계를 준비할 때가 47개 페이스였거든요. 그때 40대 초중반 얘기 나왔었어요, 네, 사실은. 43개 페이스에서 최근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47개까지. 50개까지. 지금 페이스가 지금 50개가 넘었습니다. 네. 야. 페이스가 아마 50개. 제가 알기로는 이승엽, 심정수 선수가 50홈런 쳤을 때 나이가요. 27살, 28살 때거든요. 지금 박병호는 한국 나이로 3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엽, 심정수가 넘었을 당시보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넘었고 그 선수들은 박병호 선수는 진짜 부록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넘다는 것 자체는 이건 진짜 박병호 선수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올해 KT의 박병호 영입은 대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에 30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더 저는 올해 이 1년 활약으로 30억 다 했죠. 30억 활약 끝났다고 봐요. 다 내년부터 했죠. 사실 못 해도 돼요. 계속 다 했어요. 계속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더 줘야죠. 아니 근데 박병호라는 호재도 물론 있습니다. KT 또 강백호 선수가 또 부상당했어요. 네. 좀 팀에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아마 보세요? 지금 6주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햄스트링 저도 다쳐와서 알지만 제가 53일 만에 복귀가 됐습니다. 햄스트링 제가 10cm가 찢어졌었거든요. 많이 찢어졌네요. 네, 10cm만 유무 많이 찢어졌으니까. 찢어졌네요. 근데 박병호 선수는 그 정도, 강백호 강백호 선수는 선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6주 진단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월 초? 8월 초. 네. 8월 초? 좀 늦으면 한 8월 10일? 뭐 요때쯤이면 복귀가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출발을 강백호 선수 없이 출발을 한 가운데서도 KT가 여기까지 잘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충격은 아니지만 아마 8월 더울 때 강백호 선수가 다시 또 합류가 돼서 좋은 활약한다면 그때 또 아마 어떤 증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병호 선수. 박병호 선수한테 지금 너무 빠져 있어요. 너무 꽂혀가지고 대구에서 같은 호쩌다 보니까 장성호, 박병호, 강백호 아니니까.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강백호 선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죠. 악재인데 악재죠, 사실은. 진짜 악재인데 근데 있는 자원으로 또 이제 해야죠. 경기를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계속 이제 지명 타자로밖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백호가 빠지면 그 자리 이제 지명 타자를 조금 뭐 박병호 선수라든가 뭐 황재균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로 좀 돌리면서 지명 타자 이 자리를 조금 유동적으로 좀 쓰게 되면 오히려 강백호 선수의 공백을 조금 더 잘 메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이건철 감독이 뭐 좋은 일도 좋은 쪽으로 있지만 생각해야죠. 뭐 힘든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일단은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위권이 이제 전반기 거의 끝나가고 브레이크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상위권 판도가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KT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기아가 과연 자리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과연 어느 팀이 이겨낼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